이소윤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칸 안에서 작은 캐리어를 꽉 붙들고 섰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아침마다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건지 궁금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입니다. 사람들의 어깨와 가방이 부딪히는 감각이 낯설고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죠.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울리자 소윤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은 첫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의 첫 도전이죠. 소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도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곳이 오늘의 목적지예요. 할머니, 잘할 수 있겠죠? 소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소윤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날, 할머니는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꿈을 이루러 간다 하며 진달래빛 얼굴로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하면서 소윤의 몸이 흔들렸어요. 그때 맞은편에 서 있던 노신사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지갑을 주우려 했지만 출구로 향하는 인파에 밀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저기요, 지갑이 떨어지셨어요. 소윤이 외쳤지만 소리는 사람들 사이에 묻혀버렸습니다. 노신사는 이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윤은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 겨우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아저씨, 지갑. 소윤이 다시 소리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노신사는 플랫폼에 내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소윤은 손에 든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 역무원에게 맡겨야 할까 고민했지만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일단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내리면서 지하철 안이 한산해지자 소윤은 조심스레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나중에 연락해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고액권 지폐와 신용카드, 그리고 명함이 들어 있었죠. 한명도 회장, 대호산업 명함은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소윤은 주소를 확인하며 나중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소윤은 호기심에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윤의 호흡이 멈췄어요. 사진 속 여성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소윤은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 얼굴을 잘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소윤의 방 책상 위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20살 때 찍었다던 그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노신사의 지갑에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와 이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왜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지하철이 다시 한번 정차했고 방송에서는 소윤이 내려야 할 역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면접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사진과 노신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만이 소윤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결국 소윤은 면접장으로 가는 대신 지갑 속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소윤은 스마트폰 지도 앱을 열어 대호산업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 대호산업은 강남에 위치한 대형 기업이었습니다. 소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곳으로 향했죠. 강남역에서 나와 걷는 동안 소윤은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낯선 회사를 찾아가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가진 노신사에 대한 궁금증은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 강했습니다.
대호산업 본사 건물은 소윤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건물보다 웅장했어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40층 높이의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소윤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들어섰죠.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소윤을 압도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교복 바지에 후드티, 운동화를 신은 소윤은 그곳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윤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안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한명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큰 기업의 회장을. 아무런 예약 없이 만나겠다는 소녀의 말은 어리석게 들렸을 테니까요. 회장님은 사전 예약 없이는 만나뵐 수 없습니다. 용건이 무엇인가요? 소윤은 망설였습니다. 지갑을 돌려주러 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머니 사진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요? 어느 쪽도 쉽게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안내원은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소윤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이대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봤던 그 노신사였어요. 저 사람이에요. 제가 지하철에서 본. 소윤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으로 보이는 노신사도 걸음을 멈추고 소윤을 바라봤죠. 소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이 있어요. 그리고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명도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회장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맞으신가요? 한명도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맞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주었구나. 고맙다. 그런데 회장님, 이 지갑 안에. 소윤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로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한명도 회장은 소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이군. 내 사무실로 올라가자. 소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회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명도 회장은 소윤에게 엘리베이터로 향하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안내원과 경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는 30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소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에 잠시 넋을 잃었어요.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던 고층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대호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명도 회장의 사무실은 건물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소윤은 가방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앉으렴.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윤은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자,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보자. 내 지갑을 주었다고 했지?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갑을 건넸어요. 한명도 회장은 지갑을 받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돌려주는 청년은 드물지. 소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물어봐야 할 시간이 왔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지갑 안에 있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명도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소윤은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이 제 할머니 맞으시죠? 한명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윤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죠. 내 할머니의 이름이 무엇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심입니다. 제주도에서 저와 단둘이 살고 계세요. 이 말을 듣자 한명도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이정심 그 이름을 50년 만에 다시 듣는군. 소유는 회장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듣자마자 저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명도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이정심은 내 첫사랑이었다. 그 말을 듣자 소윤의 가슴이 묘한 감정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한 남자만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린 소윤에게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처럼 말이죠. 혹시 그 사람이 그럼 회장님이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분인가요? 서울로 떠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한명도 회장은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내 할머니가 날 기다렸단 말이냐?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종종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죠. 서울로 공부하러 간 후 돌아오지 않은 사람,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제주도에 혼자 남겨졌지만 평생 그분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한명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 시절에는 사업이 전부인 줄 알았다.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떠났지 하지만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보니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 소유는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제주도에 계신 할머니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소윤이 서울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하고 계실 테죠.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옛사진을 보며 그리워하세요.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도 혹시 그분을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 그저 웃어넘겼어요. 한명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사업에 성공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렸구나.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매우 세련된 인상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후 회의 시간이 누구십니까? 남자는 소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소윤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지훈아. 이쪽은 내가 알아야 할 사람이다. 한명도 회장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소윤이라고 한다. 이정심의 외손녀다. 한지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소윤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정심이요? 아버지, 그게 누구시죠? 한명도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는 소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죠.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라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굽니까? 한명도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정심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50년 전 제주도에서 만난 첫사랑이지. 한지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유는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아버지, 갑자기 50년 전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지훈아,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한명도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지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상자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정심은 내가 제주도에서 만난 여인이었다.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약혼까지 했었지. 하지만 난 성공에 눈이 멀어 그녀를 버렸다. 한지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의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한명도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이정심의 외손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정심이 평생 나를 기다렸다고. 한명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훈은 사진을 소윤에게 돌려주며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시골 소녀가 자신이 아버지의 옛 연인의 외손녀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소윤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지훈의 의심은 당연했지만 그 말투가 소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찾아온 이유는 단지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이 왜 이분의 지갑에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소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지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그뿐인가요? 대호산업의 회장이 당신, 할머니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요? 지훈아, 한명도 회장이 단호하게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를 의심하는 거냐? 소윤은 내 지갑을 주어 직접 돌려주러 온 아이다. 게다가 한명도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린 듯 했어요. 이 아이는 사실상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 이정심이 내 아내였다면 소윤은 내 외손녀인 셈이지. 한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회사와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명예? 가문? 한명도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은 공허했다. 진정한 행복은 이정심과 함께했을 때였는데. 사무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한명도 회장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소윤은 자신이 뜻하지 않게 큰 가족 갈등을 일으킨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 할머니 사진이 궁금해서 온 것뿐입니다.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명도 회장은 소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심한 듯 소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소윤아, 내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까? 5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소윤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잘 받지 않으세요. 귀가 좀 어두우셔서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게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어요. 소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죠. 안 받으시네요. 보통 이 시간에는 마당에서 일하고 계셔서. 한명도 회장의 눈에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의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한지훈과 소윤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네, 결정했다. 내일 대호산업의 새로운 후계 구도를 발표하겠다. 한명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비서를 부르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박 비서,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해 모든 주요 언론사가 참석하도록 해.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한명도 회장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소윤아, 너와 내 할머니를 만난 것은 운명이다.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하늘이 준 셈이지. 소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단지 지갑을 돌려주려고 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대호산업 본사 대회의실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윤은 한명도 회장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한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죠. 한명도 회장이 단상에 올라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달렸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소윤은 긴장한 채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오늘 대호산업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의 전 재산과 회사 지분을 제 외손녀 이소윤에게 상속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지우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소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윤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어요. 플래시 세례에 눈이 부셨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물밀듯 밀려왔죠. 소윤은 당황한 눈빛으로 한명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소윤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혀버렸어요. 한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한 제가 있는데. 한명도 회장은 아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마이크 앞으로 다시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내린 결론이죠. 이소윤은 내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고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한 기자가 소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소윤 씨,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한명도 회장이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었죠. 소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단지 제 할머니의 옛 사진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한명도 회장님과 제 할머니는 50년 전 제주도에서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소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저는 회장님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윤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명도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소윤을 바라봤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닙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사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소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숨을 죽였어요. 회장님,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시는 대신 가난한 청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처럼 꿈을 위해 상경한 지방 출신 청년들, 그리고 제 할머니처럼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주신다면. 소윤의 말에 한명도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제안이 더 훌륭하구나. 그렇게 하자. 한명도 회장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소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로 이정심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취업준비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열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한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소윤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명도 회장은 소윤을 개인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소윤아,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정심의 외손녀다운 모습이야. 소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 면접을 준비하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는데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외손녀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갑작스러운 결정에 후회하실까 걱정됩니다. 한명도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50년 동안의 후회보다 더한 후회가 있을까?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게 됐다. 너와 내 할머니 덕분에 말이야. 그 말을 듣자 소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이 소식을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내 할머니 이정심은 어떻게 지내시니? 한명도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시고 동네 아이들에게 제주도 전통 노래를 가르치신답니다. 외롭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회장은 눈을 감고 잠시 상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이정심과 나누었던 약속들이 떠올랐을 테죠. 제주도에 가보고 싶구나. 이정심을 만나고 싶어. 소윤은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기자회견 때보다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명도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은 조심스럽게 물러서려 했지만 한지훈이 그녀를 불렀어요. 소윤 씨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윤 씨가 상속을 거절하고 복지재단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재단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명도 회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다, 지훈아.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구나. 일주일 후 이정심 복지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대호산업의 일부 건물을 재단 사무실로 개조했어요. 소윤은 재단의 첫 번째 활동가로 임명되었고 전국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일을 맡게 되었죠. 개소식 다음 날 한명도 회장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소윤의 안내로 그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작은 집을 찾아갔어요. 50년 만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정심과 한명도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긴 세월의 그리움을 말로 표현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윤은 서울의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명도 회장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저 이제 사람들 도우며 살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소윤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복지재단의 첫 지방 출장이 있는 날이었죠. 이정심 복지재단 개소식 날 소윤은 한명도 회장과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윤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맺혔습니다. 우연히 주운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소윤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한명도 회장의 말에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따뜻한 희망이 차올랐어요. 할머니의 첫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